미래를 살아갈 아이들에게 필요한 힘을 기르는 학교. 혁신을 막는 것은 법과 제도가 아니라 사람이다. 새로운 학교 개혁 모델을 제시한 이 학교에 대한 세간의 관심과 찬사. 안녕하세요. 해피맘입니다. 오늘은 구도 요이치가 쓴 학교의 당연함을 버리다라는 책을 맛보기로 소개해 드릴게요. 지은이 구도 유이치. 1960년 야마가타현 스루오카시 출생. 도쿄 이과대학 이학부 응용수학과 졸업. 야마가타현 공립중학교 교원. 도쿄도 공립중학교 교원. 도쿄도 교육위원회. 메구로구 교육위원회. 신주쿠구 교육위원회 교육지도과장을 거쳐 2014년부터 지오다구 구립 고지마치 중학교 교장, 교육재생실행회의 위원, 경제산업성, 미래의 교실과 연구위원 등 공직을 역임. 본서가 첫 저서다. 옹기니 정문주.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대학원 한일학과를 졸업한 후 엔터스 코리아의 일본어 전문 번역가 겸 출판 기획자로도 활동 중이다. 역소로는 아마존 룰, 오아시스 식당, 시골 빵집에서 자본론을 굽다, 관저의 100시간 등이 있다. 머리말. 문득 떠오르는 풍경이 있다. 야마가타에서 시작한 초보 교사 시절. 아이들과 학교 뒷동산에 올라 원없이 바람과 풀 냄새를 느끼며 달리고 뒹굴고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특별할 것 없이 그저 상쾌했던 시간, 퍽 근사한 시간이었다. 하지만 지금 생각컨대 그것은 햇병아리 교사가 아무것도 모르고 벌인 짓이었다. 젊은 혈기로 벌인 일이었으니 선배 교사들이 애들 데리고 대체 뭐 하는 거냐 라고 화를 낼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그래도 그날의 충만감과 해방감, 아이들의 웃는 얼굴은 지금도 가끔 떠오른다. 현재 나는 지오다구 구립 고지마치 중학교에서 5년째 교장을 맡고 있다. 고지마치 중학교는 일본의 여타 중학교보다 조금 특수한 학교다. 황고, 일왕의 궁전, 황고와 가까울 뿐 아니라 학교 내에 국회의 사당과 대법원, 총리 관저, 중참 양원의 의원회관 등이 몰려있다. 지금은 학교 내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지만 한때는 외부, 그러니까 도쿄도 전역에서 학교와 관계없이 통학하는 학생이 반 이상을 차지한 때가 있었다. 반초 초등학교에서 고지마치 중학교, 히비야 고등학교를 거쳐 도쿄대학으로 이어지는 명문학교 코스로 유명한 시절이었다. 히비야 고등학교가 매년 도쿄대학 합격자를 200명 가까이 배출하던 시절, 고지마치 중학교는 하비야 고등학교에 매년 50명 넘게 진학시키는 유명한 학교였다. 우리 학교는 학교 견학으로는 외부인들이 탄식할 만큼 멋들어진 홀도 있고 외부 지도원들의 지원을 활용할 만큼 예산도 충분하다. 하지만 그렇다고 고지마치 중학교가 벌이는 모든 일이 이곳, 이 시설, 이 설비가 아니면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세간에서 우리 학교를 주목하는 이유로는 복장, 두발, 지도 없음, 숙제 없음, 중간, 기말고사 전면 폐지, 고정 담임제 폐지 등을 들 수 있는데 처음 듣는 분들은 깜짝 놀랄 만한 내용일 것이다. 그 외에 현재 진행형인 사업도 일부 학교 관계자들은 인정하기 싫어하는 내용일 수 있다. 하지만 어제 오늘의 즉흥적 발상이 시작된 것이 아니다. 야마가타에서 교사 생활을 시작했다가 도쿄도 교사가 되었고 그런 다음 메구로구, 도쿄도, 신주쿠구, 교육위원회에서 지도주사,
관리직으로 경험을 쌓는 과정에서 줄곧 생각해온 일들이다. 목적과 수단을 혼돈하지 않기, 상위 목표를 기억하기, 자율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교육을 중시하기. 이러한 몇 가지 기본적인 사고 방식에 중점을 두고 수많은 학교가 당연하게 여겨온 것들을 재검토한 결과다. 내게도 어떤 의미에서는 교사로서 몸에 밴 낡은 습관과 생각을 깎아내는 작업이었다. 이 책은 날마다 애정으로 아이들을 대하고 지도하는 선생님들의 열의를 짓밟을지도 모른다. 또 새 학습 지도 요령의 이념을 구현하려는 교육 행정 관계자들을 부정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부디 진인의 그렇지 않다는 점을 양해하고 읽어주시기 바란다. 목적과 수단, 학교는 왜 존재하는가? 현재 일본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교육 활동은 학교가 달성해야 할 본래 목적을 잃은 것처럼 보인다. 게다가 많은 교육 관계자가 이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놀랍다. 여러 학교에서 매일 숙제가 나가고 학생들은 정기고사를 치르기 위해 열심히 공부한다. 교사들은 학습 지도 요령을 토대로 한 사람 한 사람의 학력을 키우고자 지극정성으로 아이들을 지도한다. 교실에는 다 같이 사이좋게 같은 그분이 붙어 있고 학급 담임은 화합을 중시하며 학급을 경영한다. 전국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광경이고 나도 예전에는 같은 목표를 갖고 있었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당연해 보이는 것들에 정말 의미가 있는지 의심하게 되었다. 학교는 왜 존재하는가? 나는 학교란 아이들이 사회에 나가서 더 잘 살아가게 하기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려면 아이들에게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판단하며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행동하는 자질, 다시 말해 자율적으로 행동하는 힘을 길러주어야 한다. 사회가 눈부신 속도로 변화하는 지금이야말로 이 같은 교육의 원점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학교를 다시 디자인하기. 지금 일본의 학교는 자율적 역량 키우기와는 정반대의 교육을 하는 듯하다. 하나부터 열까지 다 떠먹여 주듯이 가르치고 벽에 부딪히면 바로 손을 내밀어 주는가 말이다. 싸움이나 갈등이 생기면 담임이 중재에 나서고 화해까지 시켜준다. 이렇게 끔찍한 보살핌을 받고 자란 아이들은 스스로 판단, 생각, 결정, 행동하지 못하고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경험도 해보지 못한 채 어른이 된다. 그리고 어른이 되고 나서도 무언가 벽에 부딪히면 회사 탓, 정부 탓이라고 하며 남 탓으로 돌리고 살아간다.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이 없는 아이가 많다는 조사 결과가 있었다. 이상과 현실의 차이에 한숨 쉬며 자포자기하는 청년도 있다. 경기가 좋다지만 고용은 불안정하고 노동 생산성은 낮으며 경제적 격차도 벌어지기만 한다. 나는 이런 상황을 초래한 이유 중 하나가 학교 교육이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에 있다고 본다. 학교는 사람이 사회에 나가서 더 잘 살아가도록 한다는 본래의 목적을 잃었다.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활동과 실제 사회의 괴리가 크다.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 한마디로 수단의 목적화 때문이다. 예컨대 정부가 내놓는 학습 지도 요령은 대강의 기준에 불과한데 교사들은 그것을 절대적 기준이라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학습 지도 요령을 꼼꼼히 들여다보지도 않고 교과서의 순서대로 수업하는 교사가 많은 것도 사실이다. 무슨 말인가 하면 아이들에게 필요한 역량을 키우는 수단이어야 할 학습 지도 요령과 교과서가 목적으로 둔갑해 반드시 소화해야 하는 대상이 되어버렸다는 것이다. 이 같은 수단의 목적화는 학교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 복장 지도가 그 전형적인 예다. 왜라는 목적도 제대로 따지지 않고 수많은 교사가 거기 매달린다. 그런데 애당초 교사가 그렇게도 열심히 지킬 가치가 있는 규칙일까? 교육의 우선순위를 놓고 봤을 때 상위 목표로 꼽을 수 있는 행위일까? 나는 목적과 수단을 다시 보고
학교를 다시 디자인하겠다는 생각으로 지난 5년간 학교 살리기에 힘썼다. 얼핏 획기적으로 보이는 숙제 및 정기고사의 전면 폐지도 오랜 교사 생활 중에 목적의 본질을 직시하고 적절한 수단을 추구한 끝에 나온 결과에 불과하다. 독자 중에는 그런 일이 가능한가? 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수 있다. 실제로 학교 교육은 많은 법령 등에 의해 규정되어 있고 폐지할 수 없는 부분도 있다. 그러나 대부분은 법령보다 관례에 의해 작동한다. 교장이 각오하고 자기 학교에 무엇이 필요한지를 진지하게 추구하기만 한다면 얼마든지 아이디어를 현실로 만들 수 있다. 나는 학교 관계자들이 그런 관점으로 매일의 교육 활동에 임한다면 학교가 변하고 나아가 사회도 변할 가능성이 있다고 확신한다. 최적의 수단을 구축하는 방법. 중요한 것은 고정관념에 얽매이지 않고 상위 목적을 주시하면서 최적의 수단을 찾아내야 한다는 점이다. 비판이 따르더라도 할 말을 하자면 이렇다. 학교라는 존재도 수단 중 하나에 불과하며 목적이 아니다. 고지마치 중학교에 부임하고 2년 차에 들어섰을 때 한 학생이 혼자 교장실을 찾아왔다. 프로 바둑 기사를 꿈꾸는 학생이었는데 무슨 일이냐고 물으니 다소 가라앉은 표정으로 프로 데뷔를 눈앞에 두고 좌절했다는 저간의 사정을 이야기했다. 평소에는 그런 식의 이야기를 잘 하지 않는 아이였기에 조금 놀랐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또래 경쟁자 중에는 학교를 쉬고 특훈을 받는 아이도 있다고 했다. 그렇다고 자기 입으로 나도 학교를 쉬고 싶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 나는 그 아이가 갈피를 못 잡는 것 같아 이런 말을 해주었다. 학교는 등교가 목적은 아니야. 어른이 되는 것, 사회에 나가는 게 더 중요하단다. 그 세계에 뛰어들고 싶다는 게 내 진심이라면 꼭 학교에 나와야 하는 건 아니야. 후회만 안 하면 돼. 설마 교장에게서 학교에 안 나와도 된다는 말을 들을 줄을 몰랐는지 놀란 표정이었다. 나는 일본인 탁구 선수 최초로 올림픽에 4회 연속 출전했던 후쿠라하라 아이를 예로 들어 학교에 오는 게 다는 아니라고 들려주고 잘 생각해 보라고 했다. 사흘 뒤 그 아이는 다시 교장실로 찾아와 학교를 잠시 쉬기로 했다는 결심을 했다고 전했다. 그 후 약 1년간 학교를 쉬더니 중국으로 연수도 다니며 나름의 노력을 한 끝에 중3 마지막 학기에 학교로 돌아왔다. 아쉽게도 중학생 신분일 때 프로 데뷔가 이루어지지는 못했지만 휴학 중에도 공부를 소홀히 하지 않은 덕에 졸업 후 도내 공립고등학교에 진학했다. 그리고 고1 봄에 드디어 프로 데뷔에 성공했다. 나를 찾아와 데뷔했다고 알리는 그 밝은 표정은 자율적으로 행동한 어른의 모습이었다. 참으로 기뻤다.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현재 진행 중인 고지마치 중학교의 여러 사업을 두고 고지마치 중학교이기에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전국 어느 학교에서나 할 수 있는 일, 해야 하는 일이 많이 있고 그 일은 여러분의 학교도 분명히 할 수 있는 일이다. 나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다. 민간 기업에서 일해본 경험도 없다. 대학 시절에 했던 아르바이트도 가정교사 일이 많았고 그 외에 경험한 거라고는 측량회사 사무보조가 전부다. 특이한 경험이라야 일주일가량 밤을 새워 건설 현장 보조를 한 정도다. 그리고 앞에서도 잠시 언급했지만 가마가타현에서 중학교 수학과 교원으로 채용되었다가 다시 시험을 쳐서 도쿄도 교원이 된 후로는 줄곧 교육 현장에서 일했다. 최근에는 민간인 교장으로 종종 오해받기도 해서 조금 아쉽기도 하고 내가 살짝 진보적인가? 라는 생각도 든다. 그런데 민간인 출신 교장이냐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한다. 시간을 100년까지 거슬러 올라갈 필요는 없지만 옛날 학교는 시대의 최첨단을 걸었으며
교사도 사회의 변화에 가장 민감한 사람이었다는 것이다. 그들 중에는 교사를 하다가 민간 분야로 가서 활약한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거꾸로 민간에서 교사가 된 사람들도 많았다. 또 교사의 대부분은 가르치는 일의 전문가로서 인재 육성에 탁월해 아이들과 함께 조직에 관해 생각하고 사람을 움직이는 일이 어려움도 잘 알고 있었다. 교사는 인재 육성 전문가다. 그래야 한다. 그래서 나는 민간인 출신 교장이냐는 말이 절대 반갑지 않다. 이 책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장에서는 정기고사 및 학급 담임제, 숙제 폐지 같은 고지마치 중학교의 개혁에 대해 일반적인 관심을 끌어온 사례를 소개했고 2장에서는 그 토대를 이루는 철학을 설명했다. 3장과 4장에서는 현재 추진 중인 고지마치 중학교의 여러 사업을 소개했으며 5장에서는 내가 그리는 학교의 미래에 관해 설명했다. 관심 있는 부분부터 읽어도 좋겠다. 학교가 변하면 사회는 반드시 변한다. 미래를 내다보기 어려운 시대에 학교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 고민을 이 책에 담았다. 독자 여러분의 소감을 고대한다. 구도 유이치. 숙제. 진도 완성에만 관심이 쏠려 있지 않은가? 학교에서 받아온 숙제를 하느라 아이들이 책상에 앉아 있으면 분명 학부모는 공부하는 습관이 붙었다고 안심할 것이다. 그 심정은 안다. 하지만 공부하는 시간보다는 그 시간을 어떻게 채우는지가 더 중요하다. 자율적으로 배우는 경험을 쌓지 않으면 절대로 스스로 생각하면서 일하는 사람으로 자랄 수 없다. 덧붙이건대 나는 학교에서는 열심히 공부하고 집에서는 자신이 좋아하는 음악을 듣고 책을 읽고 운동하고 그것도 아니면 멍하니 생각에 빠지는 시간이 훨씬 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한 시간을 통해 자신의 내면과 사고를 정리할 수 있고 무엇이 중요한지 깨닫게 되며 많은 아이디어가 떠오르게 되니까 말이다. 맺은 말. 현재 내가 그리는 교육 이념, 인재 육성론, 조직론은 모두 아이들과 함께 지내면서 생각하고 배운 것들이다. 아이들을 보면서 고민하다 보면 생각지도 못한 답이 툭툭 튀어나온다. 그 답이 아이들의 삶을 좌우하고 내 삶까지도 좌우한 경험을 여러 번 해봤다. 전에는 생각해 본 적이 없는 말을 하게 해준 아이들에게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한다. 고백하건대 어린 시절에 나는 리더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한 적이 없었다. 가능하면 2등이 좋다고 생각했다. 그런 내가 리더가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이들에게 배웠다. 초임교사 시절 나는 내 주변을 정리하지 못해 책상 위 서류를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살았다. 그런 내가 지금은 정리 정도는 타인과 공동으로 하는 기본 자세라는 점과 교실의 바닥재 한 장을 소중히 여기라고 진심으로 말할 수 있게 된 것도 눈앞의 아이들 덕분이다. 아이들이 없었으면 경험할 수 없었다. 4장에서 언급한 엉망진창 중학교에 입학했던 1학년들이 3학년이 되어 졸업할 때 낭독한 학생 대표 답사가 있다. 졸업생에게 연락해 체록해도 된다는 승낙을 구했기에 여기에 싣는다. 오늘 3월 19일 저희는 졸업을 맞았습니다. 입학 후 깜짝할 사이에 3년이 흘렀습니다. 지난 3년은 우리에게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잊을 수 없는 3년이었습니다. 갓 입학할 무렵에는 불안과 공포에 떨며 생활한 친구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힘들어하거나 고민할 때는 반드시 선생님이 같이 해주셨습니다. 쉬는 시간에도 항상 옆에 계시며 함께 놀아주셨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저희를 생각하고 지도해 주시는 마음이 얼마나 깊은지 이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에게는 자랑거리가 몇 가지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일하기입니다. 특히 저희는 대청소를 무척 좋아합니다. 다 같이 시간을 꽉 채워서 땀을 뻘뻘 흘리며 일했습니다.
여름방학과 봄방학에는 선생님, 학교 직원분과 함께 벽을 칠하고 복도 게시판을 수리했습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삶을 제대로 직시하는 사람이 많다는 점입니다. 그 계기는 1학년 때 체험한 직장 방문이었습니다. 다양한 직장을 방문해 여러 사람과 만났던 일은 일하기의 중요함, 일하는 기쁨을 저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자신의 행복은 남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으로 얻어내는 것이라는 사실, 스스로 선택한 진로는 그 사람에게 최고의 길이라는 사실, 앞으로 고등학교에 가고 사회에 나갈 저희는 대단히 중요한 것을 배웠습니다. 남과 똑같은 생각이 아니라 자기만의 생각으로 앞길을 헤쳐가는 친구들을 보며 어른스러움을 느꼈습니다. 또 한 명의 학생 대표는 이런 답사를 들려주었다. 지난 3년 동안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남과 어울리는 법, 신뢰하기, 그리고 일하기 같은 것들입니다. 저희 학년은 일한다는 데 대해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많았고 그래서 많은 것을 이루어냈습니다. 점심시간에 교정활동하기, 도서실 개방, 자원봉사 활동 등이 그 예입니다. 재학생 여러분, 우리 중학교는 보통 학교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각자가 제대로 된 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식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학교는 크게 달라집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목적의식을 확고히 가지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껏 여러 학교와 교육위원회와 일하면서 곤란한 상황에 직면할 때마다 이때야말로 내가 성장할 기회라고 여기며 일해왔다. 어느 직장에서든 세상에는 멋진 사람이 정말 많다는 사실을 실감하기도 했다. 처음에는 이런 걸 어떻게 해? 못해 하던 일들도 아이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뭘까를 생각해 보다 보면 결국에는 그 대부분이 실현될 수 있는 일임을 알게 되었다. 학교는 학생, 학부모, 교사, 지역 주민이 서로의 입장을 떠나 다 같이 주인이 되어 한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는 장이다. 모두 다 달라도 된다는 것, 그리고 누구 하나 빠짐없이 귀하게 여겨야 한다는 것, 이 두 가지 명제를 소중히 여기며 끊임없이 대화해야 한다. 그래야 더 좋은 학교, 더 좋은 사회를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거듭 실감했다. 그리고 해낼 수 있다고 느끼기에 교육 현장에 있다는 사실을 참된 행복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고지마치 중학교의 당연함이 일본 전국 학교의 당연함이 되면 정말 좋겠다. 이 책을 읽고 계신 독자들도 당연함을 다시 돌아보고 새로운 당연함을 찾기 바란다. 그리하면 학교는 훨씬 생기 넘치고 활력 있는 즐거운 장소가 될 것이며 이런 노력이 전 세계로 퍼지면 세계가 평화로워지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고 있다. 교육 현장에 있으면 순수하게 그런 생각이 든다. 많은 분께 신세를 졌다. 초임 시절 교육이 얼마나 멋진 일인지 가르쳐준 야마가타의 아이들과 동료 선생님들, 도쿄에 와서 교사를 그만둘까 생각했을 때 다시 한번 교육에 대한 믿음을 알려준 아이들과 동료 선생님들, 망가진 학교에 발령받고 출구가 없을 것 같은 불안감이 머리를 스쳤을 때 역시 사람의 힘은 위대하다고 느끼게 해준 분들, 원래는 싫어했던 교육위원회도 들어가 보고 멋진 사람들이 있고 내가 따라하기에 따라 온갖 일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배웠다. 그리고 고지마치 중학교에 몸담은 지금 교장실을 찾아주는 아이들, 복도에서 웃는 얼굴로 따뜻하게 말을 걸어주는 아이들, 하루가 멀다 하고 교장실을 찾아와 상담을 요청하는 교사와 학부모님, 한 사람 한 사람 다 이름을 거론하지 못해도 진심으로 고맙게 여긴다. 마지막으로 야마가타의 초임 시절 마스야마 중학교를 떠날 때 한 학생회가 받은 편지를 인용하며 이 책을 마친다. 앞서 머리말에 썼던 학교 뒷동산에서의 상쾌했던 추억에 관한 글인데 단가로 써주었다. 구도 선생님, 산책은 참 좋네요. 선생님, 제가 쓴 구절.
봄바람은 추억 싣고 어디까지나. 구도 선생님 잊지 못할 것 같아 이게 제 마음입니다. 언제까지나 학생들과 이렇게 만나고 싶은 것이 나의 바람이다. 구도 유이치.